경보니까 잘 들어서. 숙제가 안 되면 뭐 하라 그랬어? 연락하라 그랬다. 연락하서 언제까지 해서 보내겠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의고사를 실제로 해서 보는 날은 한 주에 추가로 1개를 더 풀게 하고, 보지 않는 날은 2개를 푸는 건데, 무조건 수요일까지 해서 보내야 돼. 수요일까지 해서. 그 다음 모의고사 풀어온 것 중에 질문도 이따 받아줄 거야. 다 들었죠? 그 지난 시간 수업을 못 들은 사람은 앞부분에 그 작년 수능을 정리하고 한 걸 못 들었을 거야. 그래서 그걸 카페에 올려줄 테니까 단톡방에 링크도 올려줄게요. 그래서 꼭 보십시오. 지난 시간 했던 걸 좀 이어서 해보자면 우리는 프린트가 남는 게 없었어? 하나를 더 뽑아야 될 것 같아. (70까지인데) 어디부터 했죠? 빈칸 처음부터인데 35부터 70. 올 거야. 책을 지금 처음 봤으니까. 너무 귀엽게 한 것 같아. 좀 후회되고 있어요. 그 책을 다 받게 될 건데, 앞쪽에 목차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분석하고 어떻게 풀 건지랑, 대의 파악 정리하는 법, 함의 추론, 어휘 추론까지를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오늘 빈칸 추론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영장문법이랑 순서 삽입, 그 다음 마지막 오답률 상위 연습 문제인데, 이 책의 구성,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형별로 다 되어 있긴 한데, 올해 작년 수능 있죠, 작년 수능. 수능에 있는 문제를 몇 개 가져왔어요. 근데 걔네들 오답률이 좀 낮아요. 한 50%대가 있습니다. 작년 수능을 제외하고 이 책에 수록된 문제 중에 오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가 67%예요. 작년 수능을 제외하고 이 책에 수록된 문제 중에 오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가 67%예요. 바꿔 말하면 다 그 이상의 문제들입니다. 결론은 이 책은 수능이 끝나면 버리는 거지 그 전에는 절대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복습을 해서 복습은 진짜 진짜 수업을 해봐야 돼. 과외 하듯이. 그래서 근거를 체크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여기 있는 단어 다 외우고 여기 있는 거 해석 다 되면 수능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하고 끝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보고 또 봐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추천. 오늘은 빈칸 추론할 건데 빈칸 추론 순서 빈칸 추론을 위치에 따라서 좀 나눠놨거든. 그래서 그 풀이법을 하나씩 정리할 건데 네. 그럼 10명인 건가? 하영쌤, 한 분만 다시 뽑아줘. 35에서 70이야. 미안합니다. 이 책 부수가 안 맞아. 핸드폰 하면 안 돼, 나영킴. 나한테 보내는 거야? 제가 월화, 목금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이 가장 너네를 볼 때가 가장 이제 약간 아드레날린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굉장히 흥분되는 거고. 들어보세요. 올 거야, 프린트.
그 예전에 처음에 수업할 때 했던 얘기인데, 이게 원래 하나의 단락에서 빈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문제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를 만들 때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얘는 국가고시잖아요. 수능이라는 건. 그러니까 절대로 주관적인 추론으로 답이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그 재작년에 국어가 엄청 어려웠을 때 지문 하나가 물리 지문이었는데, 그 지문을 읽지 않고 그냥 문제에 있는 것만 배경 지식으로만 풀었어도 물리를 공부하는 애들이 맞추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렇게 내면 문제 잘못 낸 거예요. 그래서 출제의원도 욕먹고 평가원장 옷을 벗어. 대부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철저하게 하는데, 무조건 객관적 추론만 가능하게 해야 되거든요. 객관적 추론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10분여 이상 살았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근데 객관적 추론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무조건 근거를 줘야 돼.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객관적 추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객관적 추론이기 때문에 근거는 다 사실의 바탕을 둡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우리도 문제 풀이법을 정리할 건데, 우리가 출제위원이면 문제를 내는 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항상 하는 건데, 우리 가족은 4명이고 나, 엄마, 아빠. 이런 거 참 신기하게 엄마부터 쓰게 되죠. 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1번 남동생, 2번 뭐랄까? 여동생, 3번 할머니, 4번 댕댕이. 댕댕이도 가족이죠. 5번 도라에몽. 답 골라볼까, 예린아? 답 몇 번이야? 하나는 고르면 이상한 사람 되죠? 답 몇 번이야, 이거? 고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군 이게 답이고, 누군 이게 답이잖아. 그러니까 주관적 추론이 될 수 있는 건 절대로 문제를 나올 수가 없어. 이걸 고르고 싶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럼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기본 근거를 주고, 전 실제로 동생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게 좀 안 좋아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장난은 뭐냐면, 제 동생이 원래 간호사였어요, 직업이. 근데 처음에 수업할 때, 내 동생이 남자인 걸 얘기를 안 해줘. 내가. 내 동생 간호사인데 집에서 맨날 팬티만 입고 다녀. 장난 아니야. 완전 섹시해. 할 때 여자애들이 날 보는 표정이 저 미친 이런 약간. 그때부터 그걸 보고 중지했어. 한 명이 나중에 얘기했는데 내가 내 동생 완전 섹시해 할 때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랬대. 그 이후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남자예요, 남자예요. 우리가 출제위원이면 모두 다 맞추게 하고 싶어. 모두 다. 어디다 내야 돼? 4명입니다, 4명. 하나, 둘, 셋, 4명인 거죠? 맞아요? 쌤, 하나, 둘, 셋, 넷, 5. 수능을 보면 안 되고, 가까운 곳에 좀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지. 또. 맞아요. 이걸 보고 다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맞죠? 또 있어. 여기 낼 수 있는데 이게 추론형 문제인 거야. 왜 추론이냐면 근거 없으면 못 내요. 이게 난지를 어떻게 알아? 우리는 나를 포함한 말입니다. 이런 말의 변화를 캐치를 잘해야 돼. 근데 이과 성향이 강하면 이게 좀 힘들어요. 왜 이게 이거냐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3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왜 2번은 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건 이 말의 변화가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언어다 보니까 그걸 좀 캐치가 어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근거만 놓고 따지면 금방금방 캐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좀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이 말이 이 말이야? 이 말은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되면 그냥 출제라는 기관이 이렇게 낸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마음속으로. 얘는 이렇게 내는구나. 그럼 이거 할 때만, 난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거 할 때만 그렇게 해주지 뭐. 나는 자비를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자꾸 고집 피우면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Bless you. 그래서 지금부터 빈칸처럼 풀이법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 볼 때까지 다 이렇게 풀 건데 기존에 나한테 배웠던 애들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던 분들은 좀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 좀 걸리지만 금방 됩니다. 1번 목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빈칸 문장 먼저 읽어서 뭘 찾아야 되는지 정리해야 돼. 빈칸이 어디 있던지 간에 처음부터 읽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글의 이해가 잘못됐을 경우에 오답을 고를 확률이 높아져요. 다른 거에 좀 꽂혀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겠다. 알고 시작하려면 빈칸부터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빈칸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나 좀 봐. 우리의 심리는 당연히 긴 건 싫어. 당연한 거야. 이게 하나의 단락의 길이가 이 정도인데 여기가 마지막 줄 빈칸이에요. 그럼 대부분 요 위나 여기서 시작돼야 되잖아. 근데 시작이 무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거든. 한 중간 좀 지나서부터. 따져보니까 막 5줄이야. 그래서 제이유가 빈칸부터 읽으라고 했는데 이걸 이걸로 봤더니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라 썼는지 궁금해?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 한 문장이라는 건 동사가 몇 개죠? 한 개야. 문장이 길어졌다라는 건 동사가 또 나올 거야. 100%. 그럼 동사가 또 나오려면 뭘 써줘야 돼?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써줍니다. 그럼 이 안에 and가 있으면 방향도 알 수 있고 것이 있으면 방향의 반대라는 걸 알 수 있고 which나 that이나 등이 있으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만 봐도요. 답 고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 심지어 이거 보고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근거가 더 많아. 읽기가 귀찮을 뿐 더 어렵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칸 문장이 긴 경우에 방향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운이 좋다면 그냥 빈칸만 읽고 답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길면 길수록. 두 번째가 이제 이 빈칸 추론을 푸는데 갖춰야 될 자세인데 재진수를 찾는 겁니다. 영어는 반복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한 단락에 주제가 몇 개예요? 근데 주제라는 건 소재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똑같이 쓰자니 글 쓰는 사람이 자신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걸 느껴. 말을 돌려 쓰는 거야. 나 좀 봐. A is blank라는 걸 찾았어 우리가. 근데 어디 여기도 A, 저기도 A, 여기도 A 이렇게 되면 이거 다 근거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는 더 땡큐지만 글 쓰는 사람 다른 학자들이 봤을 땐 좀 별로란 말이야. 그럼 이걸 재진술로 어떻게 주냐면 똑같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써도 A잖아. 맞죠? 아니면 first letter A가 뭐의 첫 번째 글자야? of D 이렇게 써줘도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데 문제를 풀 때는 이건 잘 안 보여. 단어를 좀 모르고 해석이 안 되면. 근데 이건 보여요. 그때 밑줄을 쳐놓거나 세모를 쳐놓거나 뭐든 표시를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 읽었는데 풀려? 그럼 우리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풀면 되지 뭐. 근데 한 번 읽었는데 안 풀리면 그 근거가 체크한 쪽에 모여있거든요. 거길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똑같은 건 다 체크가 됩니다. 빈칸 문장 먼저 읽으셨다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면 다른 표현들이 써 있어요. 이렇게 A 같은 거. 그럼 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지문을 읽으면서 체크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재진술 포인트가 돼요. 재진술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혹은 동의어나 유의어 또 길게 설명합니다. 이걸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답 찾는 확률은 엄청 올라가요. 3번. 이건 어차피 대의파악 유형이야. 그러니까 주장을 찾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재진수를 못 찾겠어. 그러면 그냥 왜 썼는지를 생각해 봐봐. 얘가 이걸 왜 썼을까? 무슨 말을 하려고 썼지? 그래서 그 주장과 상당히 비슷한 보기를 골라야겠죠. 근데 그러려면 그 주장을 빈칸에 대입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읽어봤더니 A는 쓰레기야. 그럼 여기 들어올 말은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그래서 그 안 좋은 말을 찾아야겠죠, 보기 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빈칸에 대입해보고 그 비슷한 성질을 보기 중에 찾고. 어휘랑 구문 능력이 약하면요, 당연히 모든 문장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가 이해한 한 문장만 있어도 한 단락은 주장이 하나니까 그걸로 주장을 추론해야 됩니다. 아, 이런 얘기 하겠구나. 따라서 눈치 빠른 사람이 영어 잘해요. 좋은 말로는 언어적 감이 뛰어나다고 하고 나쁜 말로는 눈치가 빠른 거지. 탁 하면 탁 아는. 아, 이런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겠지. 하면 그렇게 하잖아? 그럼 단어를 많이 모르고 해석이 잘 안 돼도 좀 많이 맞춰요. 근데 절대로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점수가 좋으면 공부를 많이 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럼 그 시한폭탄이 언제 터지냐면 중요한 순간에 터져. 그런 사람들은 감이 올라가야 되거든. 감이 뛰어날 땐 잘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감을요 무조건 뛰어나게 유지할 수가 없어. 심지어 뛰어났다가도 중간에 막히는 지문이 하나 걸리면 감이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요. 그럼 이런 거겠지 이런 거겠지 찍다가 원래 점수보다 훨씬 안 나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심지어 어떤 애가 그걸 부러워해서 상담한 적이 있어. 지민이 같은 경우 영어 공부를 너는 하는데 다른 예로 들게요. A라는 애가 있는데 A가 단어도 안 외우고 영어 별로 안 해. 모의고사 보면 1등급 나와. 근데 B가 같은 학교였는데 남자예요. 얘는 공부를 좀 해. 얘는 맨날 2등급 3등급이야. 얘는 맨날 1등급이야. 얘는 공부도 안 해 심지어. 그 애가 나한테 찾아와서 자기 현타가 온대. 쟤는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저도 해봤자 쟤보다 어차피 못 볼 텐데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근데 무조건 하라고 그랬어. 쟤는 분명히 망한다고. 내가 가르쳤지만 내가 엄청 혼냈어요. 뭐 아무튼 결론 망했습니다. 공부하는 애 됐고 공부 안 하는 애 망했어요. 망해서 재수학원 갔어. 재수학원 언제 갔는가? 12월 1일 날 갔어. 뭔가 이상하지 않니? 11월 둘째 주, 셋째 주쯤에 수능을 보잖아. 재수학원을 12월 1일 날 갔다고. 결국 어떻게 됐는가? 2월 달에 때려치고 그 이후부터는 연락이 안 됩니다. 군대 갔겠죠.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데 점수 잘 나오는 애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동정해야 돼, 동정. 걔 망할 거야. 걔가 너랑 친한 친구니? 그럼 공부를 시켜야 된다. 마음속으로 싫었니? 그냥 둬라. 응원해줘. 공부 못하러 해. 이렇게. 4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건 누구나 다 당연히 이렇게. 내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은 밥 먹고 영어만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단락을 읽어내는 논리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학생보다 당연히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가르치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읽으면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게 되는 말이야. 나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읽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구나라는 게 많이 예측이 돼요. 근데 그건 학습자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논리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다고 주장을 하지? 되는 순간 배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어져. 그건 약간 좀 떠 있는 거잖아. 이게 대표적인 게 이과생들 미적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풀 때 갑자기 직관력으로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하면 볼 때는 엄청 감탄한단 말이야. 우와. 대박. 근데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분은 머리가 그런 쪽으로만 계속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전 과목을 다 공부하잖아. 물론 걔 중에 몇 명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 중에. 학생이 강사보다 뛰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내가 봤을 때 좀 뜬구름 잡는 소리고
우리는 그냥 객관적 추론 문제니까 사실만 확인할 거야. 이런 말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딴 거 말고 그냥 사실만. 써 있는 걸 바탕으로. 추론이고 자시고 도저히 모를 땐 어쩔 수가 없죠. 있는 정보를 일치불일치할 겁니다. 보기랑 지문을 대조해서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떤 건 정반대 내용이면 제낄 거야. 어떤 건 이 글에 아예 없어요. 제낄 거야. 다만 이 아예 없다라는 걸 오해하면 안 돼. 나 좀 봐. 여기에 뭐 엄마? 잠깐 이렇게 하면 엄마 2명이잖아. 쏘리. 아예 없다 하면 제낄 거야. 근데 그냥 리얼리 문자 그대로 여기 나는 없잖아. 다 제끼면 답이 없어 나중에. 내가 뭔 말인지 알아? 아 문자 그대로 없는 건 다 제껴 이런 건 아니고 비슷한 말은 내비둘 거야. 비슷한 말은 내비둘 거라고. 어드저스트가 뜻이 뭐예요? 어드저스트. 조정하다. 보기 중에 체인지가 있거나 flexible 같은 게 있으면 내비둔다고. 뭔 말인지 알아? 비슷한 성향의 말들은 두는 거야. 아예 없는 걸 갖다 제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도 아예 없는 거. 그런 다음에 한 개 남으면 그거 고르세요. 그게 답이에요. 느낌은 찍지만 정답 확인하면 그게 답입니다. 2개가 남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저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2개 남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작가의 주장과 다시 대조해봐야 돼. 이 사람 이걸 왜 썼지? 이런 것 때문에 쓴 거 아닌가? 와 남은 보기 2개를 한번 대조해봐. 그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겠구나. 와 좀 더 비슷한 걸 고르시고 아니면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제끼고 남은 걸 고르시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객관적 추론만. 객관적 추론만. 이게 나는 상당히 잘못된 교육이라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게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작가의 생각은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 잘 맞춘다 했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빠른 사람들이 잘 맞춰요. 그러니까 너의 사고를 깊게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기 위해 기계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어 지문을 읽는다고 삶이 엄청 풍요로워집니까? 이런 연구글 있구나. 대박. 막 설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국어 지문 읽으면 상식이 늘어난다 하는데 과연 그래요? 저는 삼수를 했기 때문에 국어를 3년 동안 풀었으니 얼마나 많이 풀었겠어? 그때 내 상식이 엄청 늘어나는 거. 전혀 그렇지 않아. 왜냐면 우리는 지문보다는 문제에 집중하잖아. 그 지문을 읽으려고 읽는 게 아니야. 지문을 읽는 이유는 문제를 풀려고 읽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교육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여자애 중에 매일같이 질문 있는 애가 있었는데 항상 그 질문은 이런 거야. 1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왜 2번 아니죠? 모든 게 이런 거야. 근데 한 번은 궁금해서 너 혹시 책을 많이 봤니?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봤대. 책을 어떻게 봤니? 했더니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써 있으면 옆에 자기가 메모한 거야. 자기 생각은 어떤지. 엄청나게 좋은 독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 책을 빨리빨리 읽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지?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걸 계속 적은 거야. 그런 식으로 독서를 했대. 그래서 영어를 너무 어려워해. 왜냐면 써있는 말 그대로 못 받아들여.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함의를 찾으려고 그래 자꾸. 그냥 그 말 한 건데 이거는 왜 이런 말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아닐까요? 그런 거 없거든. 그런 거 없어. 그냥 써있는 거 받아들이면 돼. 6번 도저히 모르겠어요. 2개 너무 헷갈리고 도저히 모르겠으면 과감하게 찍어. 과감할 줄도 알아야지. 평소에는 과감하게 숙제도 안 하고 평소에는 과감하게 그냥 막 하면서 왜 문제만 풀려면 쫄려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냥 찍어. 괜찮아. 근데 찍잖아? 그 찍은 것도 맞는 기적이 올 거다. 믿습니까? 이건 진짜야. 기적이 올 거야. 진짜 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 후회하지 않는데 고민되던 게 다 틀렸어요. 어쩔 수 없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어. 그런 거야.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일이 옵니다.
나와봐. 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한테 곧 좋은 일이 생겨. 이건 진짜야.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럼 항상 긴장해야 돼. 안 좋은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거든. 대표적인 얘기를 해줄게. 제 제일 친한 친구, 제 경찰 친구라고 하는데. 네, 저랑 둘이서 목동 사거리에 살았었어요. 걔가 그때 옷장사를 했었어. 근데 옷장사는 양평에 가가지고, 속옷이나 양말, 팬티도 속옷이죠. 뭐 이런 거 다 떼와서 파는 건데,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이런 거 봤어? 뭐 사장이 망했다. 양말이 500원, 뭐 이런 거. 그래서 마이크 달고 멘트를 치면서 파는 거야. 어머니 오세요 하면서요. 양말이 500원, 양말이 500원, 팬티가 500원, 팬티가 이렇게 파는 거라고. 멘트를 엄청 잘 칩니다. 어느 정도의 실력이냐면 옆에 있었던 여자친구의 양말을 벗겨가지고 그것도 팔았어. 신고 있던 것도 판다고. 거의 사기에 가깝죠. 근데 우리보다 내 친구의 여자친구분께서 4살이 많으셨어요. 그분이 좀 있으면 이제 나이가 차니까 결혼을 하고 싶었나 봐. 내 친구한테 결혼하자고 해서 이제 상견례 겸 자기 부모를 만나러 가자고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 친구가 상견례를 가고 싶긴 한데 직업이 불안정하잖아요. 장사가 늘 잘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야. 이렇게 가면 상대방 부모한테 너무 죄스러운 거야. 딸을 데려가겠다고 갔는데 내가 뭔가 안정적인 일도 안 하고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공무원이 되야겠다. 해가지고 경찰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경찰이 되겠다는 시작은 결혼 때문에 한 거예요. 여자친구랑.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면 되니? 안 돼. 앉아있어도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압박이 들어온 거야. 여자친구 자꾸 나이가 차니까 답답한 거야. 야, 누구는 6개월 공부하고 붙었대잖아. 너는 뭘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 이 누나가 지원을 해줬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하는데, 좀! 그렇게 해서 3년쯤 됐을 때 누나가 터진 거죠, 이제. 이거 어떻게 됐었는데? 안 될 것 같아. 터져가지고 싸우고 떠났어. 물론 그 사이에 또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람을 피다가 걸렸어요, 누나가. 누나 바람 핀 거야. 난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본인이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준 거야, 공부하게끔. 근데 자꾸 공부가 안 되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다른 남자랑 썸띵 스페셜이 있었던 거지. 그걸 내 친구가 알게 된 거야. 헤어져야 돼, 계속 사귀어야 돼.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집을 노량진으로 옮깁니다. 고시원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총 3년 한 반 정도 했나요? 근데 실제로 공부한 기간은 마지막 한 1년? 1년 반 정도로 진짜 공부한 건데 이 공부를 하다가 얘는 뭘로 공부했냐면 복수심으로 공부한 거야. 진짜 한번 두고 보자. 근데 붙어주마. 해서 1차를 아쉽게 떨어지고 한 2번 정도 됐던 것 같아. 마지막 3번째 시험 볼 때 제가 태워다 줬거든요. 심지어 차 타고 시험장까지.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갖고 있는 책을 다 갖다 버리더라고. 그래도 왜 갖다 버려 했대. 나 이번에 안 되면 그냥 장사하고 살래. 왜냐면 공부를 시작한 목적이 사라졌잖아요.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대. 더 이상 할 수도 없대. 내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할 수는 없고 그냥 장사하고 살란다. 난 속으로 좀 불안했지만 그래. 뭐 한 만큼 다 했다는데 뭐. 하고 이거 참 인생 참 드라마지. 마지막 시험이 어떻게 됐어? 붙었습니다. 책을 다 갖다 버리고 본 시험이 붙었어요. 그래서 경찰학교 들어가고 경찰이 지금 됐죠. 된 지 한참 됐습니다. 경찰에 붙어가지고 신나가지고 친구들이랑 홍대 클럽에 놀러 갔대. 뚱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익숙한 얼굴 뚱따한데 와가지고 이렇게 친 거야. 야 이거죠. 너
누나가? 너 공부를 안 하고 여기서 뭐 해? 헤어졌는데 뭔 상관이야? 그 애가? 나 경찰 됐어. 라고 하니까 그 누나의 흔들리는 동공.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다음에 갑자기 같이 나가자고 했대.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여자친구가? 그래. 나와서 얘기를 한 거지, 이제. 카페에서 막 얘기하면서 자기 경찰 됐고, 지금 좀 있으면 뭐 되고, 어쩌고 하니까 갑자기 누나가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서는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사귀자. 라고 한 걸 나한테 와서 얘기한 거지.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사귀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너는 어때? 다시 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좋대. 그럼 뭐. 다시 만나, 임마. 했더니. 근데 제일 하나 걸리는 게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에 바람 펴서 떠난 거잖아? 자기가 잘 되니까 돌아온 걸 보니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날 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문득문득 든대. 그 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끝났다, 그거. 재결합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내 친구? 그래, 뭐. 내 친구는 신났어. 누나는 맨날 연락 오고, 집 앞에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야. 결론.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 할 만큼 다 했잖아? 후회가 없으면, 정말 모든 걸 다 했으면 있잖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그게 좋게 돌아와요. 인생 원래 그래. 어떻게 안 그래? 모든 걸 다 성공하는 사람이 어딨어? 백종원 아저씨가 손만 대면 다 성공하지만 그 아저씨 망한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성공한 거야. 인생 원래 그런 거야. 그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의 맛을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이 순간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건 별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맨날 얘기하잖아. 공부 때문에 자책할 거면 때려치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걸 알아야 된다. 성인이 되기 전에. 그래야 너 자체가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나는 뭔가를 이만큼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 새로운 일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 이만큼 해보면 되지 뭐.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있어야 돼. 남자는 특히 더 있어야 돼. 여자도 있어야 되지만 남자는 그게 특히 더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여성들이 봤을 때, 이성이 봤을 때 매력적인 이성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물론 말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있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맨날 안 돼. 그럼 이제 허풍쟁이. 그럼 매력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야, 이렇게 될 거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잖아? 그 순간부터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돼. 수많은 여성이 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내가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자꾸 비웃어?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대. 되게 좋았대.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이성 있죠. 그게 나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야. 대부분 자존감이 높은 여성들은 좀 약간 차갑습니다. 이렇게 말 걸면 저기 아마 뭐요? 인상부터 쓰는. 왜요? 그럼 내 심장은 바운스.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굉장히 매력적이야. 툭툭 지나가면 사과를 안 할 때 저기요. 네? 하는 순간 두근두근두근. 사과지 없는 여자, 제 이상형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 착한 여자 노노. 나쁜 여자 엄청 좋아.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 말로는 착한 여자 좋다고 하지만 그 나쁜 여자 한번 만나보면 그 매력에 헤어나질 못해요. 진짜요. 남자들 막 부들부들 떨면서 미안해. 빈칸의 위치. 빈칸이 첫 줄임 주제문이에요. 한 단락에 주제나 주장이 몇 개요? 그러니까 주장 찾거나 재진수를 찾는 겁니다. 5번을 볼까요? 5번. 자, 이게 바로 작년 수능이고
오답률이 68%였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배점이 몇 점이야? 2점이에요. 2점. 그래서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5번과 6번을 풀고 시작. 5, 6번.